오늘 삼성전자가 오르다 못해 시장에 제동까지 걸렸어요. 근데 이걸 터트린 방아쇠가 어젯밤에 이미 당겨졌거든요.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는 26만 7천 원에서 마감했습니다. 어제보다 만원 가까이, 4% 가까이 뛴 겁니다. 장중엔 27만 1천 원까지 치솟았다가 살짝 눌려서 마쳤죠. 며칠 전 22만 4천 원 바닥을 찍었던 걸 생각하면 이틀 만에 무섭게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오를 숫자보다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장중에 매수 사이드카라는 게 걸렸거든요. 이게 뭔지, 그리고 오늘 이 급등을 대체 뭐가 터뜨렸는지 오늘은 그 방아쇠부터 짚고 이 상승이 어디까지 번질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급등 대체 뭐가 터뜨렸을까요? 방아쇠는 사실 어젯밤 미국에서 당겨졌어요. 어젯밤 미국에서 물가지표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시장이 걱정하던 것보다 안정적으로 나왔거든요. 물가가 잡히는 그림이 보이니까 다음 달에 미국이 금리를 더 안 올리고 쉬어갈 거란 기대가 커졌죠. 금리가 안 오른다는 건 위험을 무릅쓰고 주식 같은 자산에 돈을 넣기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미국 기술주부터 확 살아났고요. 사실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미리 짚어드렸던 대목이에요. 이 물가지표가 무난하게만 나오면 반도체의 우호적인 환경이 열린다고 말씀드렸죠. 그 예고가 어젯밤 그대로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오늘 아침 우리 시장으로 고스란히 넘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급등엔 이 금리 얘기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때마침 하나가 더 겹쳤거든요. 얼마 전 미국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랑 서버를 만드는 회사가 나란히 실적을 냈는데 둘 다 아주 좋게 나왔어요.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투자가 식기는커녕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게 숫자로 확인된 거죠. 이것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인공지능 수요가 진짜인지 이 실적들로 확인하자고 짚었던 부분인데 결과가 좋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 우리 시장은 금리 걱정이 풀린 데다 인공지능 수요까지 재확인된 두 개의 좋은 소식을 한꺼번에 받은 셈이에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반도체를 강하게 사들인 게 그래서였습니다. 아까 오늘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수 사이드카는요, 주식을 사려는 힘이 너무 갑자기 몰릴 때 시장이 과열되지 말라고 잠깐 제동을 거는 장치죠. 오늘 코스피 선물이 5% 넘게 급하게 오르면서 이게 발동됐어요. 쉽게 말해 사자는 주문이 순식간에 쏟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건 그냥 조금 오른 게 아니에요. 시장 전체가 위로 쏠릴 만큼 강한 매수가 한꺼번에 들어왔다는 증거죠. 다만 이렇게 급하게 달아오른 날은 장 초반에 그 열기가 끝까지 가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 삼성이 장중 27만 1천 원까지 갔다가 조금 눌려서 마친 것도 그 과열이 살짝 식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시면 돼요. 수급과 함께 하나 더 봐야 할 게 거래량입니다. 오늘 삼성 거래량이 확 타졌거든요. 거래량을 왜 같이 보냐? 주가가 오르는데 거래량이 없으면 몇 사람이 살짝 밀어올린 허약한 상승이라 금방 도로 빠집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올랐다면 그건 여러 주체가 진짜 돈을 넣었다는 뜻이죠. 게다가 며칠 전 22만 4천 원 바닥에서부터 거래량이 실리며 올라온 모양이에요. 바닥을 다지고 힘있게 방향을 튼 시장에서 신뢰도 높은 상승으로 봅니다. 오늘 하루 반짝하고 끝날 그림은 아니라는 얘기죠. 가격으로도 한번 보죠. 오늘 이 상승으로 삼성이 어떤 자리에 올라섰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오늘 삼성은 장중에 27만 1천 원까지 찍고 26만 7천 원에서 마쳤어요. 며칠 새 워낙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이 부근에서 잠깐 숨을 고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26만 2천 원 언저리를 지켜주는 동안은 뒤에 말씀드릴 흐름이 살아있는 국면으로 보시면 돼요. 반대로 이 자리가 힘없이 깨진다면 급하게 오른 만큼 되돌림이 나오는 거라 잠시 관망하는 게 맞습니다. 위쪽으로는 오늘 찍은 27만 1천 원이 1차 저항이죠. 여기를 다시 힘있게 넘어서면 그때부터 눌려있던 기대가 본격적으로 값에 담기는 구간이에요. 정리하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26만 2천 원을 지키면 위를 보고 27만 1천 원을 넘어서면 자리를 다시 계산한다. 오늘 왜 올랐나는지는 여기까지면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런데 순환매 관점에서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반도체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많은 분이 조급해집니다. 삼성은 좀 답답하니 더 뜨거운 종목으로 갈아타야 하나 싶어지거든요. 그런데 돈에는 번지는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순서가 눈앞에서
시장에서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지금부터 이 돈이 어디로 어떻게 번졌는지 짚어드릴게요. 돈이 가장 먼저 들어온 곳은 대형 반도체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눈여겨볼 건 그 돈이 곧바로 부품 쪽으로 번졌다는 겁니다. 오늘 삼성전기가 무려 13% 넘게 뛰면서 시가총액 큰 종목들 중에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기는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SK스퀘어라는 회사도 10% 넘게 올랐고요. 대형 반도체가 오르니까 거기 부품을 대는 회사들로 돈이 곧장 옮겨간 겁니다. 이게 확산의 첫 신호예요. 삼성 혼자 오른 게 아니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옆에 있는 부품주까지 같이 거래가 터지면서 올랐다는 건 큰 돈이 반도체판 전체로 제대로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죠. 삼성에 물려 계신 분이라면 새 종목 찾기 전에 내가 든 이 반도체 축이 이렇게 살아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발 더 나갔어요. 돈이 전력 인프라까지 번졌거든요. 이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칩을 아무리 확보해도 그 전기를 대주는 변압기나 배전 설비가 없으면 데이터 센터를 못 돌리거든요. 그래서 이 전력기기를 만드는 회사들로도 돈이 흘러가는데 오늘 보면 산일전기라는 전력주가 8월 들어서만 30% 넘게 올랐고 LS 일렉트릭이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회사도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돈이 반도체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큰 흐름을 타고 그 뒤를 바치는 전력까지 퍼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삼성주주가 이 전력 쪽을 같이 보는 건 유행 갈아타려는 게 아니라 지금 돈의 물결이 어디까지 넓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그럼 이 상황에서 내 계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자리에 따라 나눠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높은 자리에 물려 계신 분이라면 오늘 많이 올랐다고 반가운 마음에 여기서 다 던지진 마세요. 돈이 반도체로 들어오면서 옆으로 번지는 국면이라 상승이 좀 더 이어질 여지가 있으니까요. 어느 구간에서 비중을 덜지 미리 정해두고 움직이시는 게 먼저입니다. 새로 들어오려는 분이라면 오늘 하루 급하게 올랐다고 지금 추격해서 한 번에 다 사시면 안 돼요. 오늘처럼 사이드카까지 걸린 날은 다음날 잠깐 되돌림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26만 2천 원짜리를 참고하면서 나눠서 접근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오른 날일수록 오히려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빠르게 오르면 그만큼 빠르게 되돌림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 하루 출렁임에 놀라서 정작 지켜야 할 자리에서 던지게 되죠. 반대로 오늘 같은 급등을 보면 뒤늦게 조급해져서 이미 오른 자리를 추격하다 고점을 잡기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차분히 들으실 땐 나는 안 그래야지 하시겠죠? 그런데 막상 내일 계좌가 빨간불 파란불로 왔다 갔다 하면 어떠신가요? 그 순간에도 지금 이 판단력을 유지하실 수 있을까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미리 기준을 정해두는 겁니다. 어디를 지키면 들고 가고 어디가 깨지면 어떻게 한다. 이것만 정해두면 감정이 아니라 기준대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요. 요즘 매일같이 반복되는 질문이 딱 두 가지입니다. 삼성전자 고점에 물려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삼성전자 다음에는 어디를 봐야 하나요?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에 자료로 직접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고점에 물리신 분들을 위한 회복 로드맵이에요. 손실보다 힘든 건 방향을 잃는 순간이거든요. 팔아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추가 매수인가? 이 고민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결국 시장이 아니라 내 감정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에 끌려서 정리하면 꼭 최악의 자리에서 던지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기준 없이 무작정 버티는 것도 답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자료엔 버티세요, 오를 겁니다 같은 말 대신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담았어요. 반등이 나오면 어느 구간에서 일부 정리를 고민해야 하는지, 추가 매수라면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들어가야 하는지, 반대로 어떤 신호가 나오면 절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는지까지요. 이걸 미리 그려놓은 분과 매일 가격만 보는 분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자료는 다음 순환매 후보군 리스트입니다. 요즘 시장, 어제는 반도체가 오르고 오늘은 조선, 내일은 방산이잖아요. 이걸 뒤늦게 알고 따라 들어가면 딱 고점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는 업종들을 정리했어요. 어디에 자금일 초기 신호가 보이는지, 어디는 이미 고점 부근이라 조심해야 하는지, 특정 종목을 따라 사라는 자료가 아니라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전에 보내드렸던 자료를 다시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것도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15년 동안 매일 작성하고 있는 시나리오 매매일지예요. 상승, 조정, 횡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각 상황마다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짜뒀습니다. 매일 아침 보시면 그날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기준이 잡히실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직접 만든 자가진단 시트인데요. 평균
평단, 비중, 멘탈 상태를 입력하시면 1분 만에 내 계좌 위험 등급이 나오는 시트입니다. 내 상태를 알아야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잖아요. 이 진단 시트가 그 첫걸음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께는 제가 운영하는 무료 흐름 공유방 입장 안내도 함께 드려요. 솔직히 자료는 한 번 받는 걸로 끝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매일 바뀌죠. 갑자기 굵직한 이슈가 터지거나 분위기가 달라질 때 영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중요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는 곳이에요. 자료로 기준을 만들고 공유방에서 그 기준을 실제 시장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함께 확인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댓글로 종목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하루에 20분 정도 산정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주식까지 무료로 봐드리는 시간도 가지려고 해요.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들은 전부 무료입니다. 유료 상품도 매수 매도 타점을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 하나예요. 그 기준만 서 있어도 작은 변동에 흔들리는 일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저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구독 완료라는 인사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음원으로 채널이 크는 거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구조예요.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구독과 좋아요. 둘째,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셋째,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의 링크로 들어와 자료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완료하시면 자료와 함께 무료 흐름 공유방 안내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만 최근 유료 리딩방에서 제 정보만 빼가 돈을 받고 파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자인지 확인 후에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저는 금전적인 요구를 절대 하지 않으니 사칭 사기에 유의하세요. 지금 물려 계신 분도, 지켜만 보시는 분도, 오늘 막 들어오신 분도 처한 자리는 다 다르시죠? 그래도 결국 확인할 건 내 계좌 하나예요. 오늘 있었던 일과 앞으로 올 것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시세를 붙들고 챙기실 필요 없어요. 그날그날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 여러분은 하루 마무리하실 때 이 채널 하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시작된 이 상승이 내일도 이어지는지, 반도체에서 번진 돈이 어디까지 넓어지는지 짚어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